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5급 선정한자 11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반을 보겠습니다. 절반 반은 소 위에 8팔이 결합한 모습입니다. 8팔은 무언가를 반으로 가르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절반 반은 제사에 쓸 소를 둘로 갈라놓은 모습으로 절반, 반쪽을 내다, 가운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백은 백의 절반, 즉 50을 말하며 반도는 반이 서민 지역이라는 뜻으로 한쪽이 육지와 붙어 있고 삼면이 바다인 지역을 말하며 반신반의는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 라는 뜻으로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반구는 한마디 말과 반의 귀절이라는 뜻으로 극히 짧은 말이나 글을 말합니다. 필발을 보겠습니다. 필발은 쏠발이라고도 하는데 걸을 발과 활궁, 창수가 모여서 된 글자입니다. 걸을 발을 보면 각골문과 소전에서 보듯이 그칠 지가 나란히 그려져 있는데 마치 거울에 비춰진 것처럼 서로 등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등지다, 걷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궁은 활의 모습을 그렸고 창수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화살을 들고 활을 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발은 양발을 단단히 고정한 채 손으로 활을 쏘는 모습으로 쏘다라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또 화살이 쏘아져 나가는 형상에서 망울진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연상해서 꽃이 활짝 피다, 일어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발사는 총이나 활 따위를 쏘는 것을 말하며 만발은 꽃이 활짝 핀 것을, 발화는 싹이 트는 것을, 도발은 전쟁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느릴 부를 보겠습니다. 거느릴 부는 침부와 고을읍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침부는 설립과 입구가 합쳐진 것으로 서 있는 사람이 침을 뱉은 것을 그린 것입니다. 누워서 침을 뱉지 않는다는 것을 옛사람들도 안 모양입니다. 침부는 주로 음을 나타내는 역할로 쓰입니다. 고을읍은 뜻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다스리기 편하도록 나눈 행정상의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느릴 부는 나누다, 나눈 부서, 거느리다, 다스리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는 전체를 몇 조로 나눈 것의 하나를 말하며 간부는 사람을 거느리는 줄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책임을 맡거나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교부는 외국과 교류하는 관청을 말하며 영업부는 영업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죽을 사를 보겠습니다. 죽을 사는 부서진 벼 알과 비수 비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부서진 벼 알은 사람이나 짐승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해골의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죽음이나 죽은 사람을 뜻하는 부수입니다. 비수 비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서 있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는 죽은 사람과 옆에서 애도하는 사람을 그려서 죽다, 다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사는 삶과 죽음을 의미하며 사해는 죽은 바다라는 뜻으로 소금이 너무 많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토사구팽은 사냥하러 가서 토끼를 잡으면 쓸모없는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써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혹하게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구사일생은 9번 죽을 뻔하다가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승을 보겠습니다.
이길승은 나짐과 힘력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나짐은 밀어 올릴 등이라고도 하는데 각골문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두 손으로 막대기인 노를 들고 배를 저어 밀어 올리고 있는 모습으로 이 글자가 들어가서 파생된 한자어에는 밀어 올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를 등, 등나무 등, 이길승 등의 글자가 있습니다. 이길승은 밀어 올린다 라는 의미의 나짐과 힘력이 합쳐져서 힘으로 밀어 올린다는 의미로 이기다, 뛰어나다, 훌륭하다, 경치가 좋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는 겨루어 이긴다는 의미이고 명승지는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땅이라는 뜻입니다. 승승장구는 싸움에서 이긴 기세를 타고 계속 적을 몰아치는 것을 말하며 백전백승은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말로 싸울 때마다 번번이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신을 보겠습니다. 귀신신은 보일시와 펼신의 결합자입니다. 보일시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그린 글자입니다. 제단에서 신이 기륭을 내려준다는 의미에서 나타내다, 보여주다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로 신이나 제사, 기륭에 관계된 의미를 전달하는 부수입니다. 펼신은 번개불이 내려치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이는 번개신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늘의 신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번개가 펼쳐지는 모습에서 펴다, 베풀다 라는 의미로 바뀌어 쓰이게 되면서 앞에 보일시를 넣은 귀신신이 신이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신령, 귀신, 정신 등의 뜻이 있습니다. 천우신조는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는 뜻이고 신경은 정신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의미이며 신출귀몰은 귀신처럼 자유자재로 나타나기도 하고 숨기도 한다는 뜻으로 날쌔게 나타났다 숨었다 하는 모양을 말하며 등신은 쇠나 돌이나 풀, 나무, 흙 등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으로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울 신을 보겠습니다. 새로울 신은 매울 신과 나무, 목, 도끼, 근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매울 신은 노예의 몸에 노예의 표식으로 문신을 새기던 칼을 형상한 글자이며 고생하다, 맵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울 신은 매울 신과 나무, 목, 도끼, 근이 합해져서 도끼로 쪼갠 나무를 칼로 가공하면 새로운 모습의 제품이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로 새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고지시는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라는 뜻이고 신진대사는 묵은 것이 없어지고 새것으로 대신 대체하는 것을 말하며 흠음신서는 조선 정조 때 정약용이 지은 책으로 사람의 생명을 공경하고 공경해야 할 새로운 책이라는 뜻인데 형벌 일을 맡은 관리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쓴 책입니다. 신도가는 새로운 도읍지인 한양을 찬양하는 노래를 말합니다. 들야를 보겠습니다. 들야는 마을리와 나여의 합자입니다. 마을리는 밭전과 흙토가 합해져서 흙 위에 밭을 일구어 놓은 것이 마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여는 미리 예의 생략형으로 쓰여서 마을로 일구기 전의 땅이 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직 개척이 되지 않았으므로 미개하다, 거칠다, 시골, 또 범위 등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는 들에서 하는 공놀이라는 뜻이며 야채는 들에서 나는 나물이라는 뜻이고 야만은 지능이나 문화가 미개한 상태이고 분야는 어떤 갈래에서 나누어진 범위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뿌리 영을 보겠습니다. 꽃뿌리 영은 풀초와 가운데 앙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꽃뿌리는 꽃잎 전체를 뜻하는 말인데 꽃이 풀의 가장 중심을 이룬다는 의미로 꽃을 중요시하던 문화에서 생겨난 글자입니다. 꽃이나 명예, 뛰어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재는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영미는 감각이나 행동 등이 날카롭고 민첩한 것을 말하며, 영웅은 재능과 담력이 뛰어난 사람을, 영국은 유럽에 있는 수도가 런던인 나라를 말합니다. 날쌘 용을 보겠습니다. 날쌘 용은 길용과 힘력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길용은 고리가 달린 종을 그린 글자입니다. 여기에 힘력이 더해져서 날쌘 용은 무거운 쇠종을 들 수 있을 정도의 힘과 용기, 결단력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날쌔다, 용감하다, 강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는 씩씩하고 용감한 기운을 말하며, 무용담은 무사들이 용감하게 싸운 이야기를 말하며, 용감무쌍은 용감하기가 짝이 없는 것을 말하며, 필부지용은 하찮은 남자의 용기라는 뜻으로 소인이 혈기를 함부로 부리는 용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5급 선정한자 11번째 시간으로 10개의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5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뿌리 영과 날쌘 용을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